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회사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한숨 자다 일어났습니다. 상태 별로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받으시죠.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 그 1세대가 아닌 1주택 비과세, 이 1주택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세요. 내가 지금 1주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거에 의해서 두 개지만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기에만 많이들 포커스를 맞추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그 1주택뿐만 아니라 그 1세대에도 포커스를 조금 많이 맞추셔야 돼요. 이거 놓치셔가지고 아우 나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세금 두드려 맞습니다. 몇 천만원, 몇 억씩 두드려 맞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1세대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만든 자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제목 보이시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오키에 맞는 세금. 자, 기회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제도의 취지가 뭐냐면요, 주택은 뭡니까 여러분? 사실 투기의 대상은 아니죠. 투자의 대상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 그리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가지는 거죠. 사실 의식주 여러분, 그 주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에서는 뭐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받아서 뭐하냐,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하지만 2년 이상 꼭 보유를 해야 되겠죠. 요즘 법 바뀌어가지고 다들 아시죠? 이제 뭐 지긋지긋합니다. 두말하면 또 귀 아프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주해야 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물론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이라도 양도세가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자, 비과세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여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 안 됩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총 4개죠. 거주자가 1세대, 국내에 1주택, 그리고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조정지역. 자, 세 번째, 미등기 고가주택이 아닐 것. 여러분 뭐 부동산을 사시면 다들 등기하셔야 되죠, 그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이 아닐 것. 고가주택이 되게 되면 비과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세금은 나온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주택의 부수토지 요건을 갖출 것. 부수토지가 뭐냐면 여러분 뭐 그냥 뭐 말 그대로입니다.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그 정착 면적, 주택의 그 바닥 면적의 5배까지는 부수토지로 봐주죠. 도시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배까지 주택의 부수토지로 봐줍니다. 요거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1세대 1주택이라고 해도 그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산출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요건 판정 기준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기준으로 네가 비과세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그 기준일입니다. 자, 원칙,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을 한다. 그러나 예외가 있겠죠. 즉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뭐 5월달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러야 양도가 끝나죠. 근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뭐 7월달쯤 돼서 주택을 멸실해버린 거예요. 땅만 있는 겁니다. 아니면 뭐 원래 쓰던 주택을 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바꿨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매매 계약일, 계약서를 쓰는 날짜죠. 그날 기준으로 봐준다, 그 말입니다. 뭐 그렇게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의 주택. 주택이 뭐냐, 누구의 주택만 해주냐 그 말이죠. 즉 거주자입니다. 거주자. 국내입니다. 주소나 거소가 있는 거주자. 이 말인 즉슨 뭐겠습니까? 외국에 주소 두고 있거나 외국에 살고 있으면 안 해준다, 비과세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또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예외는 있죠. 다만 거주자인 상태에 취득 후 해외 이주 또는 취약,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여서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준다. 그러니까 잠시 나갔다 오는 거, 내가 뭐 이민 가는 거 아니고 잠시 나갔다 오는 거는 비과세 규정 해줄게.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세대의 범위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셨지만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1세대. 네. 1주택 여기에 포커스 안 맞춥니다, 여러분. 다들 여기 많이 포커스를 맞추시죠. 하지만 오늘은 여기에 맞춘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뭐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계.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동일. 기한이 아버지 성함이시죠? 저랑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네. 자,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제가 노란색으로 딱딱 쳐놨죠. 그렇게 해야지만 1세대로 본다.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여기서? 여러분, 식구가 뭡니까, 식구가? 네. 식구, 먹을 식, 입구, 같이 밥 먹는 사이 아닙니까? 식구와 유사한 단어가 뭡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헛소리였고요. 자,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예, 직계입니다. 자, 그 배우자 포함입니다. 및 형제자매를 일컫는다. 즉,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누나. 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내 와이프. 네.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소중히 하세요. 가족 소중합니다. 자, 다만 취약이나 질병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 환자를 포함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 20살 먹고 대학으로 서울로 대학 갔다. 가족입니다. 예. 결국 가족이 되니까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내미도.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의 요건. 자, 세대의 기본 단위 구성 원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뭐야 이거? 왜 여기 있냐? 요거 요렇게 됩니다. 자, 본인과 배우자인 2인이 배우자 중요합니다. 세대 구성의 기본 단위입니다. 즉 세대를 구성할 때 법에서는 배우자를 필수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단독 세대 같은 경우에는 세대 인정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예외라는 게 있죠. 없어도 세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단독 세대 같은 경우는 세대 인정이 불가하니까 부부가 세대 분리를 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에 등재되어도 부부를 합하여 1세대 편성한다. 그냥 예시를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부부인데 사이가 좋아. 사이가 나빠도 세대 분리해서 주민등록을 각각 세대 분리했어요. 여러분 계속 부부입니다. 계속 같은 세대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볼까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다. 내가 결혼식 안 올리고 계속 같이 살고 있어요. 부부처럼. 남이 봐도 아무리 봐도 남들이 봐도 부부야. 그럼 여러분 1세대입니다. 두 분 합쳐서. 자, 이혼했다. 이혼하면 안 되죠.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했다. 자, 그런데 이혼하고 난 다음에도 같이 살고 있어. 뭐야? 이혼 왜 했어? 위장 이혼이죠. 동일세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으로 간다. 즉,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사실상으로 간다. 봤을 때 민법상으로 민법의 개념과 약간 달라요, 여러분. 세법 개념은 세금을 매기기 위한 정의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어쨌든 사실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배우자가 꼭 있어야 되냐? 나 결혼도 못했는데 그럼 나 1세대 아니야? 하지만 1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었는데 이혼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1세대로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플러스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자, 소득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주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대충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소유주택, 내가 1세대 1주택이니까 1주택 갖고 있죠. 그 주택을 관리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하되 결혼 또는 가족 사망 등 사유로 1세대가 불가피하게 구성되게 되는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기준 중위소득 40% 수준이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기준으로 요거예요, 요거. 1000단위입니다. 1000원 단위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0, 10,000, 10만, 68만 3천원. 2인 가구는 116만 3천원. 3인 가구는 150만원. 4인 가구는 184만 6천원. 여러분 보시다시피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 요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 과연 뭘까요? 예,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동일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저희 친구 아버님 성함 나오시죠?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아버님하고도 저하고 정말 친하고요. 여러분들 괜한 뭐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같이 살고 같은 경제 공동체여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화살표 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야죠. 즉 숙식을 같이 하고 경제활동까지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하더라도 사실상 같이 살고 있으면 같은 세대입니다, 여러분. 뭐 주민등록을 세대 구성을 나눴다. 세법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 설명하면은 귀에 잘 안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제가 판례 위주로 해서 한번 얘들을 정리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집 1, 2층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 같이 사는데 그 자녀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도 자식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있는 거죠. 근데 부모님은 1층에 계시고 그 자녀들은 2층에 있습니다. 근데 1층에 사는 부모님은 또 결혼 안 한 자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립된 세대로 봅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런 요건들 물론 중요합니다. 기준이 되는 요건들이에요. 하지만 판례를 보면 주로 그런 정황상 모든 그런 정황들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니는 여기 요건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대가 아니다, 세대다 이렇게 되지 않고 모든 정황을 판단한 다음에 1세대인지 2세대인지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유도리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쟁점주택 1층과 2, 3층에 거주하는 부모와 장남. 그러니까 부모하고 장남하고도 다른 층에 살고 있는 거죠. 1층 주택을 팔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자, 양도인의 수입은 약간의 이자 수입. 자식들로부터, 양도인은 아마 부모님이 될 것 같네요. 자식들로부터 용돈이 전부. 그러니까 얼마 못 번다. 최저 생계비 수준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생계 유지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세대로 볼 수가 없다라고 또 판단을 했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입대 전에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 군입대 전에 얘가 열심히 또 알바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예, 강습도 나가고 월 평균 최저 생계비를 넘어서는 수준의 돈을 벌었어요. 이거는 또 판례에서는 독립된 생계 유지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기적인 거거든요. 세대 분리라고 볼 수 없어요. 그쵸?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례. 고시원에서 부모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한 아들. 어떻게 되냐? 이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다른 주택을. 주택 소유하는 아들이 거주하는 고시원은 이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주지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고소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수입이 따로 없습니다.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에 대해서는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없다. 아들과 부모는 같은 세대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고시원 사시는 분들 무시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아들이 이 아들과 이 부모가 갖고 있는 집을 팔았겠죠. 세금 매기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쟁점 하에서 네가 독립된 세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일 뿐이지 민법상으로 다른 정서상으로 다른 세대다, 너는 같은 세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참고해 주십시오. 저도 대학교 때 고시원에서 약 1년 정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등을 상당 기간 같이 한 경우. 식구 아닙니까, 식구. 예. 자,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고 독자적으로 소득이 있다. 자력으로 주택 취득 후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양도. 예, 재개발 입주권. 좋네요. 그리고 여기서 자력주택 취득에 대해서 임차인이 또 있대요. 예, 세놓고 있다. 아버지와 주민등록을 분리하였으나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여 식사 등을 상당 기간 같이 함. 이럴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 여러분. 예,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죠. 같은 거소죠, 같은 거소. 같은 거소에서 밥 먹는데 사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대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판사님께서요. 대법원입니다. 자, 생활비 분담, 방 2개 형제자매. 같은 아파트인데, 방이, 한 3, 4개가 있겠죠. 거기서 형제들이 각각 방에서 생활한다. 하지만, 경제적인 주체는 각각 독립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자,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생활비가 정확히 계산 부담되고, 아파트가 방 2개로 생활 공간이 다르다면 별도 세대로 본다. 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첫 번째,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없이도 1세대 본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죠? 하지만 그것일 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를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법에서 열거된 그런 요건은 30세 이상인 경우에도 배우자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건 그겁니다. 법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여러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 열거주의를 채용했죠. 주소가 동일하다 하여 독립된 세대에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움. 그러니까 같은 주소라고 무조건 같은 세라고 할 수 있냐? 이건 무리가 있다. 예, 그렇게 본 겁니다. 자, 세 번째. 독립된 1세대 구성 요소가 생계를 같이 하는 여부를 따지는 거지 주소가 동일한 여부를 따지는 건 아니다라는 점. 그걸 또 근거로 내세웠죠. 대법원에서.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네.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어떤 경우는 되고 안 되고. 왜냐하면은 항상 모든 정황을 판단해서 결정을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요런 사례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세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르바이트로 해외 유학 중인 자녀는 같은 세대로 볼 것인가? 자, 일시 태거자 중 가족 범위에 포함하는 단독세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 유학의 직계 비속은, 즉 그거죠. 일시 태거자,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유학이나 질병의 사유 아니면 취약의 사유로 일시 태거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세대에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단독세대 구성 요건, 즉 30세 이상 해당해버리면, 또는 소득이 최저 생계 유지비 이상 이런 것들에 해당돼 버리면 세대 분리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해외 유학 갔으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이 30세 이상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아르바이트로 돈 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로 봐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상 이렇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서 세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는데 1세대에 대한 그런 개념 설명이 아주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밖에 안 올라가져 있길래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까뒤집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